오늘은 어디에서 잘까요? 공유의 베드타임 스토리. 겨울의 베네치아는 일찍부터 상점이 문을 닫고 고요해집니다. 오후 5시면 먼 바다로 해가 넘어가고 미로 같은 골목길은 어둑어둑해지죠. 바닷물이 넘쳐서 광장에 물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찍 숙소로 돌아와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리알토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해산물로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만들고 싱싱한 새우 위에 소금만 살짝 뿌려서 구웠는데 세상에 얼마나 맛있게요. 뽀득뽀득 소리가 나게 설거지를 해놓고 맥주를 한 캔 따서 운하가 보이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좁은 운하를 따라 흐르는 물소리가 아주 가깝게 들려옵니다. 숙소 창가 바로 아래 곤돌라가 잡힐 듯 지나다니는 운하가 있습니다. 저녁 무렵까지도 뱃사공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와 연주가 떠들썩하게 들려오더니 지금은 가로등 불빛만 잔잔히 흔들리고 있네요. 건너편엔 낡은 벽돌이 떨어져 나간 붉은 벽돌집들이 물 위에 떠있는 채로 쭉 늘어서 있습니다. 섬처럼 바다 위에 집을 짓고 그 위에서 잠이 들다니 놀랍지 않나요? 창문만 열면 바다, 문만 열고 나가면 바다. 어딜 걷든 바다 냄새를 맡으면서 산책할 수 있고 어디서든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침에 잠깐 선체로 에스프레소를 더블로 시켜서 단숨에 마시고 가던 길을 가곤 하죠. 많은 예술가들이 베네치아에 머물면서 휴식의 시간을 갖고 영감을 얻었죠. 게테도 그중 하나입니다. 어릴 적 여행을 좋아하던 아버지가 이탈리아를 다녀와서 자주 얘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그때부터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 꼭 한번 가보는 게 그의 오랜 꿈이었다고 합니다. 산마르코 광장에는 그가 자주 가던 카페 플로리안이 아직도 문을 엽니다. 그는 말했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잠시 삶의 속도를 늦추고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방향을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멈춘 듯 그가 살던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곳 베네치아에서 그의 여행길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베네치아로 가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독일 시간으로 1786년 9월 28일 5시쯤 브렌타 강을 지나 바다와 강이 만나는 얕은 석호로 들어서면서 나는 운명의 책 한 페이지에 적혀있던 대로 베네치아와 처음으로 마주하였다. 내가 이 놀라운 섬의 도시, 천상의 공화국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날이 오다니. 기쁨과 감격에 겨워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베네치아는 더 이상 나에게 의미 없고 공허한 이름이 아니다. 나는 실체 없이 아무 의미 없는 단어의 소리를 내뱉거나 듣는 걸 아주 싫어해서 본 적도 없는 도시 베네치아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그 공허함이 나를 괴롭혀왔다. 바쁜 승객들을 도시 안쪽으로 더 빨리 데려다 주기 위해 첫 번째 곤돌라가 우리 배 쪽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20년 넘게 잊고 있던 내 오래된 장난감을 기억해냈다. 아버지는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아름다운 곤돌라 모형을 갖고 계셨다. 아버지는 그 모형을 무척 아끼셨고 내가 그걸 갖고 놀 수 있도록 허락받는 건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 검정색 선체와 발을 디딜 수 있게 만든 나무 격자 뚜껑,
반짝이는 철제로 된 부리 모양의 뱃머리. 모든 게 오랜 친구처럼 나를 맞아주었다. 까맣게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소중한 감정들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베네치아에서 나는 영국의 여왕이라는 간판이 달린 여관에서 머물렀는데, 이 숙소는 성 마르코 광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오각이 좋았다. 내 방 창문에서 내려다보면 높이 줄지어 서 있는 집들 사이로 좁은 운하가 보인다. 운하 사이를 잇는 아치 모양의 다리들로 섬들이 연결돼 있는데, 이 숙소 바로 밑에 그 아치형 다리 하나가 있었고, 건너편에는 좁고 부산스러운 골목이 있었다. 독일에 보낼 소포를 다 만들 때까지, 그리고 이 도시의 풍경을 충분히 다 봤다고 느낄 때까지 나는 이곳에 계속 머물 생각이다. 이 도시에서 나는 지금껏 열망해왔던 진정한 고독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군중 사이를 홀로 헤치고 걸어 다닐 때처럼 절실히 고독을 느끼는 순간은 없기 때문이다. 베네치아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긴 하지만 아마 연락이 다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 밤엔 유명한 뱃사공의 노래를 듣기 위해 시간을 맞춰 놓았다. 타소와 아리오스토의 시를 그들만의 선율에 실어 노래한다는데, 이것은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시는 흔히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200년이 넘게 전해 내려온, 지금은 거의 잊혀진 전설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달빛이 은은히 비춰드는 가운데 곤돌라에 올랐다. 두 명의 가수는 배의 앞뒤에 각각 앉았다. 잔잔한 수로를 따라 곤돌라가 천천히 움직이며 노래가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한 소절씩 노래를 불렀다. 루소를 통해 전해진 이 노래의 운율은 같은 억양으로 읊조리듯 길게 이어지면서 화음도 매우 단조롭고, 오직 시구의 내용에 따라 목소리 톤의 고저장단만 바뀔 뿐이다. 노래와 낭독의 중간쯤이랄까? 하지만 두 사람이 부르는 노래에는 영혼과 삶이 들어있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절로 흥얼거릴 때 나오는 그런 멜로디다. 그것은 그들 마음속의 흥을 따라 흘러나오는 선율이라서 어떤 시를 갖다 붙여도 노래가 될 것이다. 뱃사공들은 곤돌라를 세워둔 섬의 모래밭이나 운하의 언덕에 앉아서, 아니면 배에 걸터 앉아 아주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폐부를 찌를 듯한 그 목소리는 경이로울 만큼 멀리까지 울려 퍼진다. 거울처럼 고요하고 잔잔한 수면을 따라 노랫소리가 퍼져나가면 멀리 떨어져 있던 다른 뱃사공 중에 가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어지는 식으로 노래를 불러 화답한다. 그렇게 서로의 메아리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지칠 줄 모르고 밤새도록 노래를 이어간다. 노래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듣는 사람의 감탄은 더해진다. 이 노래를 듣기 가장 좋은 장소는 두 뱃사공의 중간쯤이다. 내가 노래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은 주데카 섬의 두둑 위에 날 내려주었고, 두 사람은 운하 주변의 각기 다른 곳에 자리를 잡았다. 노래가 시작되고 나는 둘 사이를 오가며 노래를 들었다. 멀리서 전해지는 노랫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직접 듣고 싶었다.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건너편 뱃사공 쪽에서 노래를 듣고, 그쪽에서 노래를 이어받으면 반대로 걸어가 다시 노래를 들었다. 그렇게 들으니 노래의 감동이 더 깊게 다가왔다.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슬픔이 증발한 가여운 탄식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을 움직였다. 눈물이 나올 만큼 감동적이었다. 이토록 마음을 울리다니 놀라웠다. 내 기분 탓에 유독 그렇게 느끼는 건가 싶었는데 곁에 있던 나이든 뱃사공도 그랬다. 저 노랫소리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죠.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좋아지고 감동적입니다. 그는 나에게 언젠가 리도의 여자들, 특히 말라모코와 펠레스트리나의 여자들 노랫소리를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그 여인들도 타소와 아리오스토의 노래를 부르는데 선율이 비슷하거나 거의 같다고 했다. 뱃사공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그 여인들은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면 바닷가에 앉아서 저녁 내내 노래를 불러요. 멀리 바다에 나가 있는 남편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크게. 파도를 넘어 바다 저 건너까지 울려 퍼지도록 노래를 하죠.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서로 소통했던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은가? 인간은 이런 식으로 음악을 만들고 그것은 예술이 된다. 그들의 노래는 지금껏 죽어있던 글자에 불과한 시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슬프지만 무슨 뜻인지 전해지지 않던 그 시구에 인간적인 마음과 진실된 감정을 담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고독하게 혼자 남겨진 한 사람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듣고 응답해 주길 바라는 소망이 담긴 노래인 것이다. 문득 서로 만나지 않아도 어디엔가 있으니까 그걸로 됐다. 그러면서 안심하고 말았던 내가 왠지 미안해집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들을 꺼내봅니다. 이름 하나하나에 수많은 이야기가 스쳐갑니다. 보고 싶은 얼굴, 이젠 볼 수 없는 얼굴, 가까이 있어도 닿을 수 없는 사람. 전화 한 통이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줄 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밤엔 그리운 사람들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안부를 전해봐야겠습니다. 지구를 반바퀴 돌아 이곳 먼 베네치아에서 고독하게 혼자 남겨진 한 사람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자니? 잘 지내? 살아는 있지? 그리고 여기 계신 당신에게도 굿나잇 인사를 보냅니다. 이제 그만 자요.
겨울의 베네치아는 일찍부터 상점이 문을 닫고 고요해집니다. 오후 5시면 먼 바다로 해가 넘어가고 미로 같은 골목길은 어둑어둑해지죠. 바닷물이 넘쳐서 광장에 물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찍 숙소로 돌아와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리알토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해산물로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만들고 싱싱한 새우에 소금만 살짝 뿌려서 구웠는데 세상에 얼마나 맛있게요. 뽀득뽀득 소리가 나게 설거지를 해놓고 맥주를 한 캔 따서 운하가 보이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좁은 운하를 따라 흐르는 물소리가 아주 가깝게 들려옵니다. 숙소 창가 바로 아래 곤돌라가 잡힐 듯 지나다니는 운하가 있습니다. 저녁 무렵까지도 뱃사공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와 연주가 떠들썩하게 들려오더니 지금은 가로등 불빛만 잔잔히 흔들리고 있네요. 건너편엔 낡은 벽돌이 떨어져 나간 붉은 벽돌집들이 물 위에 떠있는 채로 쭉 늘어서 있습니다. 섬처럼 바다 위에 집을 짓고 그 위에서 잠이 들다니 놀랍지 않나요? 창문만 열면 바다, 문만 열고 나가면 바다. 어딜 걷든 바다 냄새를 맡으면서 산책할 수 있고 어디서든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침에 잠깐 선체로 에스프레소를 더블로 시켜서 단숨에 마시고 가던 길을 가곤 하죠. 많은 예술가들이 베네치아에 머물면서 휴식의 시간을 갖고 영감을 얻었죠. 게테도 그중 하나입니다. 어릴 적 여행을 좋아하던 아버지가 이탈리아를 다녀와서 자주 얘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그때부터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 꼭 한번 가보는 게 그의 오랜 꿈이었다고 합니다. 산마르코 광장에는 그가 자주 가던 카페 플로리안이 아직도 문을 엽니다. 그는 말했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잠시 삶의 속도를 늦추고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방향을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멈춘 듯 그가 살던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곳 베네치아에서 그의 여행길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베네치아로 가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독일 시간으로 1786년 9월 28일 5시쯤 브렌타강을 지나 바다와 강이 만나는 얕은 석호로 들어서면서 나는 운명의 책 한 페이지에 적혀있던 대로 베네치아와 처음으로 마주하였다. 내가 이 놀라운 섬의 도시, 천상의 공화국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날이 오다니. 기쁨과 감격에 겨워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베네치아는 더 이상 나에게 의미 없고 공허한 이름이 아니다. 나는 실체 없이 아무 의미 없는 단어의 소리를 내뱉거나 듣는 걸 아주 싫어해서 본 적도 없는 도시 베네치아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그 공허함이 나를 괴롭혀왔다. 바쁜 승객들을 도시 안쪽으로 더 빨리 데려다 주기 위해 첫 번째 곤돌라가 우리 배 쪽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20년 넘게 잊고 있던 내 오래된 장난감을 기억해냈다. 아버지는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아름다운 곤돌라 모형을 갖고 계셨다. 아버지는 그 모형을 무척 아끼셨고 내가 그걸 갖고 놀 수 있도록 허락받는 건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 검정색 선체와 발을 디딜 수 있게 만든 나무 격자 뚜껑, 반짝이는 철제로 된 부리 모양의 뱃머리, 모든 게 오랜 친구처럼 나를 맞아주었다. 까맣게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소중한 감정들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베네치아에서 나는 영국의 여왕이라는 간판이 달린 여관에서 머물렀는데 이 숙소는 성 마르코 광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오각이 좋았다. 내 방 창문에서 내려다보면 높이 줄지어 서 있는 집들 사이로 좁은 운하가 보인다. 운하 사이를 잇는 아치 모양의 다리들로 섬들이 연결돼 있는데 이 숙소 바로 밑에 그 아치형 다리 하나가 있었고 건너편에는 좁고 부산스러운 골목이 있었다. 독일에 보낼 소포를 다 만들 때까지, 그리고 이 도시의 풍경을 충분히 다 봤다고 느낄 때까지 나는 이곳에 계속 머물 생각이다. 이 도시에서 나는 지금껏 열망해왔던 진정한 고독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군중 사이를 홀로 헤치고 걸어 다닐 때처럼 절실히 고독을 느끼는 순간은 없기 때문이다. 베네치아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긴 하지만 아마 연락이 닿아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 밤엔 유명한 뱃사공의 노래를 듣기 위해 시간을 맞춰 놓았다. 타소와 아리오스토의 시를 그들만의 선율에 실어 노래한다는데 이것은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시는 흔히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200년이 넘게 전해 내려온, 지금은 거의 잊혀진 전설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달빛이 은은히 비춰드는 가운데 곤돌라에 올랐다. 두 명의 가수는 배의 앞뒤에 각각 앉았다. 잔잔한 수로를 따라 곤돌라가 천천히 움직이며 노래가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한 소절씩 노래를 불렀다. 루소를 통해 전해진 이 노래의 운율은 같은 억양으로 읊조리듯 길게 이어지면서 화음도 매우 단조롭고 오직 시구의 내용에 따라 목소리 톤의 고저장단만 바뀔 뿐이다. 노래와 낭독의 중간쯤이랄까? 하지만 두 사람이 부르는 노래에는 영혼과 삶이 들어있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절로 흥얼거릴 때 나오는 그런 멜로디다. 그것은 그들 마음속의 흥을 따라 흘러나오는 선율이라서 어떤 시를 갖다 붙여도 노래가 될 것이다. 뱃사공들은 곤돌라를 세워둔 섬의 모래밭이나 운하의 언덕에 앉아서 아니면 배에 걸터 앉아 아주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폐부를 찌를 듯한 그 목소리는 경이로울 만큼 멀리까지 울려 퍼진다. 거울처럼 고요하고 잔잔한 수면을 따라 노랫소리가 퍼져나가면 멀리 떨어져 있던 다른 뱃사공 중에 가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어지는 식으로 노래를 불러 화답한다. 그렇게 서로의 메아리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지칠 줄 모르고 밤새도록 노래를 이어간다. 노래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듣는 사람의 감탄은 더해진다. 이 노래를 듣기 가장 좋은 장소는 두 뱃사공의 중간쯤이다. 내가 노래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은 주데카 섬의 두둑 위에 날 내려주었고 두 사람은 운하 주변의 각기 다른 곳에 자리를 잡았다. 노래가 시작되고 나는 둘 사이를 오가며 노래를 들었다. 멀리서 전해지는 노랫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직접 듣고 싶었다.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건너편 뱃사공 쪽에서 노래를 듣고 그쪽에서 노래를 이어받으면 반대로 걸어가 다시 노래를 들었다. 그렇게 들으니 노래의 감동이 더 깊게 다가왔다.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슬픔이 증발한 가여운 탄식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을 움직였다. 눈물이 나올 만큼 감동적이었다. 이토록 마음을 울리다니 놀라웠다.
내 기분 탓에 유독 그렇게 느끼는 건가 싶었는데 곁에 있던 나이든 뱃사공도 그랬다. 저 노랫소리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죠.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좋아지고 감동적입니다. 그는 나에게 언젠가 리도의 여자들, 특히 말라모코와 팔레스트리나의 여자들 노랫소리를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그 여인들도 타소와 아리오스토의 노래를 부르는데 선율이 비슷하거나 거의 같다고 했다. 뱃사공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그 여인들은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면 바닷가에 앉아서 저녁 내내 노래를 불러요. 멀리 바다에 나가 있는 남편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크게. 파도를 넘어 바다 저 건너까지 울려 퍼지도록 노래를 하죠.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서로 소통했던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은가? 인간은 이런 식으로 음악을 만들고 그것은 예술이 된다. 그들의 노래는 지금껏 죽어있던 글자에 불과한 시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슬프지만 무슨 뜻인지 전해지지 않던 그 싯구에 인간적인 마음과 진실된 감정을 담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고독하게 혼자 남겨진 한 사람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듣고 응답해 주길 바라는 소망이 담긴 노래인 것이다. 문득 서로 만나지 않아도 어디엔가 있으니까 그걸로 됐다. 그러면서 안심하고 말았던 내가 왠지 미안해집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들을 꺼내봅니다. 이름 하나하나에 수많은 이야기가 스쳐갑니다. 보고 싶은 얼굴, 이젠 볼 수 없는 얼굴, 가까이 있어도 닿을 수 없는 사람. 전화 한 통이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줄 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밤엔 그리운 사람들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안부를 전해봐야겠습니다. 지구를 반바퀴 돌아 이곳 먼 베네치아에서 고독하게 혼자 남겨진 한 사람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자니? 잘 지내? 살아는 있지? 그리고 여기 계신 당신에게도 굿나잇 인사를 보냅니다. 이제 그만 자요.
겨울의 베네치아는 일찍부터 상점이 문을 닫고 고요해집니다. 오후 5시면 먼 바다로 해가 넘어가고 미로 같은 골목길은 어둑어둑해지죠. 바닷물이 넘쳐서 광장에 물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찍 숙소로 돌아와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리알토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해산물로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만들고 싱싱한 새우 위에 소금만 살짝 뿌려서 구웠는데 세상에 얼마나 맛있게요. 뽀득뽀득 소리가 나게 설거지를 해놓고 맥주를 한 캔 따서 운하가 보이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좁은 운하를 따라 흐르는 물소리가 아주 가깝게 들려옵니다. 숙소 창가 바로 아래 곤돌라가 잡힐 듯 지나다니는 운하가 있습니다. 저녁 무렵까지도 뱃사공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와 연주가 떠들썩하게 들려오더니 지금은 가로등 불빛만 잔잔히 흔들리고 있네요. 건너편엔 낡은 벽돌이 떨어져 나간 붉은 벽돌집들이 물 위에 떠있는 채로 쭉 늘어서 있습니다. 섬처럼 바다 위에 집을 짓고 그 위에서 잠이 들다니 놀랍지 않나요? 창문만 열면 바다, 문만 열고 나가면 바다. 어딜 걷든 바다 냄새를 맡으면서 산책할 수 있고 어디서든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침에 잠깐 선체로 에스프레소를 더블로 시켜서 단숨에 마시고 가던 길을 가곤 하죠. 많은 예술가들이 베네치아에 머물면서 휴식의 시간을 갖고 영감을 얻었죠. 게테도 그중 하나입니다. 어릴 적 여행을 좋아하던 아버지가 이탈리아를 다녀와서 자주 얘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그때부터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 꼭 한번 가보는 게 그의 오랜 꿈이었다고 합니다. 산마르코 광장에는 그가 자주 가던 카페 플로리안이 아직도 문을 엽니다. 그는 말했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잠시 삶의 속도를 늦추고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방향을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멈춘 듯 그가 살던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곳 베네치아에서 그의 여행길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베네치아로 가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독일 시간으로 1786년 9월 28일 5시쯤 브렌타강을 지나 바다와 강이 만나는 얕은 석호로 들어서면서 나는 운명의 책 한 페이지에 적혀있던 대로 베네치아와 처음으로 마주하였다. 내가 이 놀라운 섬의 도시, 천상의 공화국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날이 오다니. 기쁨과 감격에 겨워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베네치아는 더 이상 나에게 의미 없고 공허한 이름이 아니다. 나는 실체 없이 아무 의미 없는 단어의 소리를 내뱉거나 듣는 걸 아주 싫어해서 본 적도 없는 도시 베네치아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그 공허함이 나를 괴롭혀왔다. 바쁜 승객들을 도시 안쪽으로 더 빨리 데려다 주기 위해 첫 번째 곤돌라가 우리 배 쪽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20년 넘게 잊고 있던 내 오래된 장난감을 기억해냈다. 아버지는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아름다운 곤돌라 모형을 갖고 계셨다. 아버지는 그 모형을 무척 아끼셨고 내가 그걸 갖고 놀 수 있도록 허락받는 건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 검정색 선체와 발을 디딜 수 있게 만든 나무 격자 뚜껑, 반짝이는 철제로 된 부리 모양의 뱃머리, 모든 게 오랜 친구처럼 나를 맞아주었다. 까맣게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소중한 감정들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베네치아에서 나는 영국의 여왕이라는 간판이 달린 여관에서 머물렀는데 이 숙소는 성 마르코 광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오각이 좋았다. 내 방 창문에서 내려다보면 높이 줄지어 서 있는 집들 사이로 좁은 운하가 보인다. 운하 사이를 잇는 아치 모양의 다리들로 섬들이 연결돼 있는데 이 숙소 바로 밑에 그 아치형 다리 하나가 있었고 건너편에는 좁고 부산스러운 골목이 있었다. 독일에 보낼 소포를 다 만들 때까지, 그리고 이 도시의 풍경을 충분히 다 봤다고 느낄 때까지 나는 이곳에 계속 머물 생각이다. 이 도시에서 나는 지금껏 열망해왔던 진정한 고독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군중 사이를 홀로 헤치고 걸어 다닐 때처럼 절실히 고독을 느끼는 순간은 없기 때문이다. 베네치아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긴 하지만 아마 연락이 닿아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 밤엔 유명한 뱃사공의 노래를 듣기 위해 시간을 맞춰 놓았다. 타소와 아리오스토의 시를 그들만의 선율에 실어 노래한다는데 이것은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시는 흔히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200년이 넘게 전해 내려온, 지금은 거의 잊혀진 전설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달빛이 은은히 비춰드는 가운데 곤돌라에 올랐다. 두 명의 가수는 배의 앞뒤에 각각 앉았다. 잔잔한 수로를 따라 곤돌라가 천천히 움직이며 노래가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한 소절씩 노래를 불렀다. 루소를 통해 전해진 이 노래의 운율은 같은 억양으로 읊조리듯 길게 이어지면서 화음도 매우 단조롭고 오직 시구의 내용에 따라 목소리 톤의 고저장단만 바뀔 뿐이다. 노래와 낭독의 중간쯤이랄까? 하지만 두 사람이 부르는 노래에는 영혼과 삶이 들어있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절로 흥얼거릴 때 나오는 그런 멜로디다. 그것은 그들 마음속의 흥을 따라 흘러나오는 선율이라서 어떤 시를 갖다 붙여도 노래가 될 것이다. 뱃사공들은 곤돌라를 세워둔 섬의 모래밭이나 운하의 언덕에 앉아서 아니면 배에 걸터 앉아 아주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폐부를 찌를 듯한 그 목소리는 경이로울 만큼 멀리까지 울려 퍼진다. 거울처럼 고요하고 잔잔한 수면을 따라 노랫소리가 퍼져나가면 멀리 떨어져 있던 다른 뱃사공 중에 가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어지는 식으로 노래를 불러 화답한다. 그렇게 서로의 메아리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지칠 줄 모르고 밤새도록 노래를 이어간다. 노래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듣는 사람의 감탄은 더해진다. 이 노래를 듣기 가장 좋은 장소는 두 뱃사공의 중간쯤이다. 내가 노래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은 주데카 섬의 두둑 위에 날 내려주었고 두 사람은 운하 주변의 각기 다른 곳에 자리를 잡았다. 노래가 시작되고 나는 둘 사이를 오가며 노래를 들었다. 멀리서 전해지는 노랫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직접 듣고 싶었다.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건너편 뱃사공 쪽에서 노래를 듣고 그쪽에서 노래를 이어받으면 반대로 걸어가 다시 노래를 들었다. 그렇게 들으니 노래의 감동이 더 깊게 다가왔다.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슬픔이 증발한 가여운 탄식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을 움직였다. 눈물이 나올 만큼 감동적이었다. 이토록 마음을 울리다니 놀라웠다.
내 기분 탓에 유독 그렇게 느끼는 건가 싶었는데 곁에 있던 나이든 뱃사공도 그랬다. 저 노랫소리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죠.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좋아지고 감동적입니다. 그는 나에게 언젠가 리도의 여자들, 특히 말라모코와 팔레스트리나의 여자들 노랫소리를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그 여인들도 타소와 아리오스토의 노래를 부르는데 선율이 비슷하거나 거의 같다고 했다. 뱃사공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그 여인들은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면 바닷가에 앉아서 저녁 내내 노래를 불러요. 멀리 바다에 나가 있는 남편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크게. 파도를 넘어 바다 저 건너까지 울려 퍼지도록 노래를 하죠.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서로 소통했던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은가? 인간은 이런 식으로 음악을 만들고 그것은 예술이 된다. 그들의 노래는 지금껏 죽어있던 글자에 불과한 시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슬프지만 무슨 뜻인지 전해지지 않던 그 싯구에 인간적인 마음과 진실된 감정을 담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고독하게 혼자 남겨진 한 사람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듣고 응답해 주길 바라는 소망이 담긴 노래인 것이다. 문득 서로 만나지 않아도 어디엔가 있으니까 그걸로 됐다. 그러면서 안심하고 말았던 내가 왠지 미안해집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들을 꺼내봅니다. 이름 하나하나에 수많은 이야기가 스쳐갑니다. 보고 싶은 얼굴, 이젠 볼 수 없는 얼굴, 가까이 있어도 닿을 수 없는 사람. 전화 한 통이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줄 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밤엔 그리운 사람들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안부를 전해봐야겠습니다. 지구를 반바퀴 돌아 이곳 먼 베네치아에서 고독하게 혼자 남겨진 한 사람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자니? 잘 지내? 살아는 있지? 그리고 여기 계신 당신에게도 굿나잇 인사를 보냅니다. 이제 그만 자요.